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성, 이 경제성, 이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이제 여러 대안적인 프로젝트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4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득과 실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 한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정용헌 전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연구원의 김수동 글로벌 경제전략연구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분입니다. 반진욱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게 뭔지부터 알고 가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가스 개발 사업으로 알래스카 북단 프로도베이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1300km 길이의 가스관을 통해 남부 앵커리지 인근 니키스키까지 옮긴 뒤 이를 LNG로 전환해 판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1300km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터미널 건설 등 초기 비용만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LNG 사업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셰일가스 산지가 가까운 텍사스 휴스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LNG를 수송할 땐 빨라도 3주, 파나마 운하가 막히면 한 달 정도 걸리지만 알래스카에선 일주일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LNG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는가? 그 배경은 뭡니까? 경제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위기, 에너지 이머전시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에너지 위기에 접한 데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가 그 본래 남부의 페어뱅스하고 그 다음에 앵커리지 근처에 그 쿡 인렛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스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스를 LNG를 일본에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스전이 고갈되다 보니까 알래스카 경제가 지금 휘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 내로 고갈이 되면은 알래스카는 아주 비싼 LNG를 가져오든가 아니면은 뭐 석탄을 떼든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알래스카의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싼 값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남부 지역까지 수송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 LNG가 상당히 호황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수출하는데 특히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는 LNG가 알래스카 상당히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반 기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서는 이거 자원 개발을 하는 것이 이 경제적인 미국의 경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인데,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알래스카가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적입니다. 그리고 이 알래스카가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표방하고 있는 에너지 독립, 그 다음에 에너지 우위,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거를 갖다가 딱 적용해서 시행하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화석연료, 석유나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관련 이제 채굴하는 어떤 절차, 어떤 규제 이걸 이제 더 줄이고 완화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 물가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하면서 무역 적자도 좀 줄이고, 특히 이제 일본하고 한국, 중국은 이제 무역 적자 워낙 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천연가스 수출하면서 적자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거 참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중국, 일본, 한국이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상당한 이제 그 수입 국가 3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안정적인 어떤 수출 국가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미일 3국의 어떤 그 뭐랄까 에너지 협력 공동 프로젝트 같은 어떤 그런 그 동맹 강화 이런 이제 차원의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트럼프는 이제 이런 그 한미일 미국과 특히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강력하게 이제 참여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듣기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제 크게 이게 시대적으로 좀 나눠보면은 2010년 이전까지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이때까지는 사실은 미국은 LNG를 수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그 해안가에다가 50개 LNG 수입 기지를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알래스카는 사실은 그 자원의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부 지역에 가스전이 이미 개발돼 있고 그다음에 풍족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걸 갖다 구태여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LNG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발견을 했는데 이전에 발견했는데 이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비싸니까 이게 수송에 보낼 데가 없었고 그다음에 2010년대 이후로는 이 셰일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미국 남부 지역 루이지애나 텍사스 이쪽 지역에 싼 LNG가 싼 그 천연가스가 무한정 발견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그 비싼 거를 뭐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참여했던 엑슨모빌이라든지 B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건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한 발을 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지부진도 정도가 있지 1970년대부터 했다는데 네네. 지금이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엑손모빌, 뭐 글로벌 정유사들도 하려고 했다가 손을 뺐다. 그러면 이게 뭐 수지가 안 맞는 건지 뭐 이런 이유 무슨 이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업성, 이 경제성, 이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이제 여러 이제 그 대안적인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또 이제 바이든 정부 또 친환경 기조를 또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연가스 개발 대규모 환경 오염 유발시키는 이런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에서 이제 올라올 수가 없고 이제 뒤로 밀리게 되면서 사실 인허가 문제도 이제 쉽지 않게 이제 굴러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거의 안 되는 형태로 오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다시 이제 비친환경적인 이제 사람이니까 이 천연가스 개발을 강력하게 좀 추진하면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약간 추진력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경제성은 저희가 이제 가진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노하기는 그렇지만 외형상 봤을 때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LNG 어떤 딜리버리 가격으로 봤을 땐 아주 위에 있는 아주 높은 가격. 지금 이제 예상하는 게 한 12불대 후반 MMBTU당 그렇거든요. 그 단위로 보면.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거의 아주 제일 높은 수준의 그 경제성이 거의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번 봐야 될 건 뭐냐면 LNG 산업에는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있어서 2020년에는 예를 들면 MMBTU당 지금 거래되는 건 11불대 중반이거든요. JKM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한 11불대 중반인데 99불까지 갔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몇 카고만 팔아도 본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우리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다음 공급이 줄어든다 하면은 프라이스 스파이크 생기고 경제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좀 낮죠. 가능성은. 네, 이거 그때 전쟁 때문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 전쟁 그렇죠? 때문에 올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전쟁 그리고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그 퓨얼 체인이 망가졌어요. 그 체인이 망가져가지고 그 공급 체인이 그래가지고 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이 바람이 안 불거나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바람이 안 불고 추워. 그럼 유럽은 대책이 없어요. 천연가스 떼는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몰려가지고 계속적인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이게 컨설팅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뭐 여러 컨설팅 업체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 그 파이프라인, 이제 송유관 건설해서 나오는 이제 그 단가, 생산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100만 그 연령 단위당 약 평균 한 10불 정도 선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LNG 뭐 설비 만들고 수출 항구 만들고 그다음 뭐 LNG 선 또 추가로 또 발주하고 이런 비용들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 보면 결국 이제 이 사업성, 이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세계 LNG 시장의 수요, 공급 전망 이런 건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2025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2030년까지는 공급 우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가격이 높았는데 그 이후로 들어온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 프로젝트들이.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생산 시작하거든요. 생산 시작하는데 수요는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뭘로 볼 수 있냐면 계약이 있거든요. 보통 LNG는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장기 계약 그 못한 그 물량이 전체 나올 물량의 한 70%가 넘습니다. 70%가. 특히 2027년, 28년은 상당히 그 쉽지 않은 해가 될 겁니다. LNG 공급자로서는. 일단 그 수요 시장은 이제 그 쉘이 이제 그저 세계적인 이제 그저 뭐 기업인데 분석한 자료 보면 2035년까지 이제 뭐 이 수요가 약 60% 정도 증가를 한다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이제 세계 시장 규모가 약 한 7억 톤 정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수요는 결국은 이제 아시아 시장의 어떤 경제 성장, 뭐 중국이랑 인도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수요, 그 다음에 이제 탈탄소화 과정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50년까지 이제 뭐 탄소 중립 이런 노력 이런 것들 차원에서 보면 이제 LNG가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 이런 차원의 어떤 수요 측면의 어떤 분석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이제 반대로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40년 가까이 되면 이제 그 미국하고 카타르가 세계 시장의 거의 60%를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약간 한 1년에 한 1억 7천만 불, 1억 7천 톤, 또 뭐 1억 한 8천 톤 이 정도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예상치고 향후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또 어떤 지정학적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 유가 가격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 유가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상당히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생산자와 수출업자 입장에서 이제 유리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다른 에너지원을 또 찾게 되죠. 천연가스 대신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수요가 또 이제 공급이 많이 불구하고 이제 수요는 이제 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도 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소비자하고 이제 수입업자는 이제 유리해지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반면에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지면 예를 들어서 고비용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거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에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게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니까 유가 동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유가 동향이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죠. 이제 보통 LNG는 이제 브렌트하고 연동이 돼 있거든요. 브렌트에 뭐 연동률이 한 80%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헬리업으로도 거래를 합니다. 미국의 그 헬리업 가격이라고 스팟 시장이 있는데 그 연동이 되긴 하는데 지금 유가는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빨리 증가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공급의 여력이 많거든요. 오펙 플러스가 한 여력이기 때문에 유가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또 경제성이 얼마나 될지 관련 내용은 우리 반준욱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알래스카 LNG가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국내 LNG 소비량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연료가스 소비 실적 그래프입니다. 2016년부터 국내 LNG 가스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6년 3,400만 2천 톤에서 2022년에는 4,060만 9천 톤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이 적고 재생에너지보단 효율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자원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원의 가격이 저렴하진 않겠죠.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LNG 가격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급 대란 때문인데요.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국제 제재 대상이 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가 시장에 제대로 풀리지 않아 생긴 현상입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한국은 LNG 수입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인데요. 2023년 기준 한국의 톤당 LNG 수입 가격은 817달러로 주변국보다 높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모두 수입 단가가 한국보다 100에서 200달러 저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 후 시설을 짓고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면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후방국인 미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가스를 수급해 온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민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겨울 가스비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발전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지만 LNG는 도시가스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발전소에 공급되는 만큼 실생활에 쓰였다는 뜻입니다. 도시가스를 제외한 가정사업용으로도 1248만 7천 톤이 사용됐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국민에게 빠르게 공급되는 자원, 그것이 바로 액화 천연가스 LNG입니다. 이처럼 천연가스는 석유만큼이나 우리나라 경제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괜히 가스비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죠. 무리한 도전이란 걸 알면서도 우리나라가 알래스카 LNG에 관심을 가진 이유, 바로 이 경제성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안에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광 같은 걸 팔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환영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내가 팔고선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 내가 이게 사업 주체에서 투자를 하라. 예를 들면 가스공사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업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금 알래스카에 대해서.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비용 프로젝트고, 잘못하면은 좌초자산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도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고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고, 우리 상대방이 뭘 오퍼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공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죠.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트럼프가 이제 여러 이제 통상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관세 뭐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일본하고 한국을 쭉 집어서 이제 참여를 이제 요청을 한 거고. 네. 그래서 우리 당국도 이제 일단 뭐 참여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장관님이나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실무 협의체가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관계 당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계, 철강업계, 또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업계,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이 아마 실무 협체 구성을 해서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사업을 뭐 진행할지 한번 이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장기간의 프로젝트고 기업들로서는 이제 여러 이제 사업성, 뭐 수익성, 경제성을 이제 평가를 해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지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 이게 이제 LNG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 보통 10년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1, 2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본 타당성 조사가 1, 2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FEED라고 있습니다. FEED, Front End Engineering and Design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젝트에 실제로 모든 구조를 갖춰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이제 오케이 되면 FID라는 걸 합니다. Final Investment Decision이라는 하는데, FEE도 시간이 걸리고, Final Decision에 들어가서도 건설까지 한 5년 걸립니다, 보통. 딜레이가 없으면, 프로젝트 딜레이가 없으면. 근데 보통 이런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 딜레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예타, 본타, 뭐 환경평가 해가지고 맞습니다. 시작까지 10년. 예, 시작까지 글쎄요, 시작까지 한 뭐 빠르면 5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빨라도 미국 정권은 바뀌고. 그거는 뭐, 그 다음에 또 공화당이 될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상당한 변수죠. 근데 어쨌든 한다. 우리나라 재건축 시장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거보단 조금 빠른 것도 같고요. 근데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본은 본래 스탠스가 옛날부터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그 미국이 하자는 거는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받아들이고. 근데 일본은 사실은 LNG 산업에 있어서 국제 LNG 시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 기술력에서 지금 일본의 우리가 보통 이제 액화 설비를 해야 되는데, 액화 설비가 돈이 제일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일본 유수기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치요다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에 건설하고 있거든요. 트레이딩도 일본의 종합상사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각지 투자를 많이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경제성이 없는데도 투자를 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호주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간당간당한 프로젝트들이. 근데 일본은 이 LNG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LNG를 늘려서 천연가스 발전을 하고 그래서 천연가스 소비를 늘리자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7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주가 LNG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자기네들이 기술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LNG를 산업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려는 이러한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일본의 이런 대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대응 전략 같은 거 우리가 응용해 볼 만하다 이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장기 계약이 이제 많이 확보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최근에는 최근 추세를 보면 이 단기 계약도 같이 병행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현물 거래까지 하면서 이 공급의 유동성을 아주 크게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전략들은 이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이제 다양한 지역에다가 에너지 이제 비축할 수 있는 어떤 설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축하고 관리하면서 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불안정해져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이럴 때 그런 물량들을 확보해서 이제 가격 안정화 또는 어떤 공급 안정화 이런 부분들 이제 잘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민간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급선도 이제 다양화시키고 유연성, 탄력성을 이제 확보하는 이런 전략도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환경 개발할 때는 약간 이제 비친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탄소 문제, 환경 문제를 좀 축소하려는 어떤 그런 책임을 다하려는 어떤 노력 이런 부분도 일본은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일 월드컵은 우리가 공동 개최해서 우리가 더 재미 봤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일본이 상당한 큰 투자자가 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배우는 게 되게 많죠. 배우는 게 많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일본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트레이더가 없어요. 일본은 트레이더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술 습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일본하고 들어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줄죠.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공이 하나 더 붙기 때문에 보통 이런 투자할 때 보면 일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편하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죠. 네. 이거 참여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참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게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LNG 확보가 가능합니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7일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금방이거든요. 이게 중동에서 오는 것도 훨씬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상사태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라카 해협이 막힌다든가 뭐 중동전이 난다든가 이러면 아니면 파나마 운하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걸 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기 대응에도 상당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산업 연관 효과들이 있는데 우리가 철강, 그 다음에 조선, 건설 이런 거에 다 우리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알래스카가 희귀광물도 있고 히토리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광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개발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진입하는 어떠한 전초기지 지금 사실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힘들잖아요. 근데 알래스카에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가져간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정성 같은 것도 있겠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도입할 수 있다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에너지 안보, 공급망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수입선이 다양화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격 협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 국제 정세가 이제 요동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면에서 많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조선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LNG 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LNG 선도 있고 사실은 수송을 할 때 이 배로 가서 수송하는 게 훨씬 빨라요. 물자도 가야 되고 거기 개발을 하려면 그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다 얼어요. 거기는 쉐빙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아마 부수적으로
그런 쉐빙선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철강하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전 세계 이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거기 참여 이거 좀 봐줍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철강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용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품들에서 관세를 똑같이 25%를 매긴다면 우리로서는 그렇죠. 매우 좀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 우리가 이제 관세 유예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은 우리가 충분히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빙선을 포함해서 조선업에는 이런 관세 부담 같은 건 없을까요? 관세 부담 아마 발주를 저 프로젝트 회사가 발주를 하게 되면 미국 회사가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회사가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그럼 수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산업군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뭐 포스코가 철강이니까 그거 네네.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송유관이나 어떤 그 뭐 굴착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철강제 제품 이런 걸 이제 공급할 수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이제 LNG선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 후판 이런 거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이제 기자재 업체들도 또 여러 가지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세계 LNG선의 75% 우리가 공급했어요. 현대중공업, 저희 그다음에 이제 한화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75% 우리가 공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25%는 이제 중국하고 또 일부 국가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다가 LNG선을 납품 공급을 발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LNG 수출할 때 결국은 그 LNG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상당 부분 발주 물량을 가져올 거다라고 해서 그런 업계로서는 이제 큰 어떤 기대를 좀 할 수도 있겠죠. 네. 또 이제 EPC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또 수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떤 이게 경제 프로젝트인데 이걸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통상 압박의 어떤 그 협상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약간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거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과 사업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제 뭐 사업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지지부진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잘 추진이 안 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부담, 비용 상승 이런 부담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이제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환경적인 또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프로젝트가 이미 여러 국제 환경단체로부터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 뭐랄까 리스크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이게 뭐 명분이 있어서 거부하면은 뭐 가능은 한데요. 네. 가능한데 굉장히 껄끄럽겠죠. 미국하고는 관계가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아마 통상 압력이 상당히 거세질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은 특히 지금 트럼프가 내세운 이 관세 전쟁 이거에 우리가 사실은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죠. 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무역 적자 문제를 미국으로서 이제 축소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이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라고 이제 발을 뺐을 경우에 아마 우리 협상력은 아마 상당히 축소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전공 필수가 많네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25, 26일 날 알래스카 주지사 오잖아요. 예. 이제 뭘 요구할지 또 미국이 참여하라고 하는 뭐 압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양해작서 같은 걸로 하거든요. EOI라 그래가지고 Exchange of Interest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걸 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지사한테 물어볼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 매장량이 35TCF거든요. 35TCF면 약 7억 톤이에요. LNG 톤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나라가 3,500만 톤 쓴다 그러면 한 20년 쓸 수 있는 수. 상당히 작아요. 예를 들면 카타르 같은 경우는 900TCF예요. 35TCF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장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확장 가능한지 탐사는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첫 번째 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동토 지역을 갖다가 한 1,300km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1977년에 지은 소유관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다 짓게 되면
조금 가격이 싸질 수는 있어요. 이미 그 부지는 확보가 나가고 돼 있고 이미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실제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77년 당시에 한 70, 80억 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알래스카 주 정부 추진해서 그 우드 맥켄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108억 불이에요. 그래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숫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알아야지 상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측면에서 이 주지사한테 우리가 질문할 게 많다. 영어에도 있지만 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딜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각오로 그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래스카 주지사한테 전반적인 통상에 대한 얘기, 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트럼프의 이제 통상 압박을 완화하려는 이제 또 목적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에 대한 조건으로 기존의 어떤 그 미국의 통상 압박, 관세 압박 이런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라든가 어떤 그 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을 우리로서는 이제 협상 레버리지로 당연히 이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알래스카 주지사지만 트럼프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뭐 명령을 받고 또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로서는 요구를 해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협상을 해야 되겠네요. 단계별로 할 게 많은데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이게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데 미국에 이런 그 페더럴 론 개런티라고 있습니다. 그 연방 정부의 채무 보증이 있어요. 돈을 빌려오는데 한 1%에서 2.5%까지 이자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문제가 있는데 알래스카 법인세가 되게 높아요. 9.5%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면 이 법인세 같은 경우 그 감면을 좀 받아야 나중에 전반적으로 그 프로젝트의 어떤 경제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구할 사항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요구한 그런 어떤 접근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로 이걸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견도 마무리하면서 좀 주시죠. 사실은 이 지도상에서 프로젝트를 논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지도상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태풍도 안 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나중에 대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는 뭔지 이걸 확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하면 돼요. 결코 이게 우리한테 위기라고만 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프로젝트가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현재로서 이제 높은 이제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할지를 우리도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래스카 주정부도 이거를 한꺼번에 뭐 440억 달러 뭐 이런 공사로 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1단계, 2단계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1단계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나온다,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 평가가 되면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LNG나 이렇게 수입해서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알래스카에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참여를 못하더라도 다른 어떤 그 미국의 다른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에너지 이제 그 뭐랄까 그 전환 이런 과정에 있는 탄소 중립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뭐 이 천연가스 도입도 뭐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선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협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